안녕하세요. 굿모니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관련돼서 이제 하나의 기사가 떴는데요. 기사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민주당에서 이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한다. 현재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라고 하죠. 아파트마다 이제 세금을 매기 위해서 재산세나 이제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매기 위해서 주택 가격을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세금에 부과하기 위한 기준 금액을 이제 정하는데 그거를 이제 공시가격으로 하는데 그 공시가격 기준을 6억에서 11억으로 상향을 한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이 두 채 있는 사람이 하나의 주택이 공시가격이 4억이고 두 번째 주택이 공시가격이 5억이다. 그럼 합쳐서 9억이죠? 이런 경우 예전 같았으면은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6억이 넘기 때문에 3억이 초과됐잖아요. 3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했는데 1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에는 이제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세대 1주택자 동일하게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종부세 대상자가 이제 48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 준다. 임대차 신규 계약 때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뭐 5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발의했다. 그 다음에 무주택자를 위한 전월세 공제액 확대 방안도 추진했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같은 경우에는 부자 감세잖아요. 기존의 민주당의 이제 프레임과는 좀 다르잖아요. 정말로 이분들이 이렇게 했는지 자기들의 이제 프레임을 바꾸고 시장 정상화되지 않으면 다주택자들 종부세 부분을 감면시켜주기 위해서 했는지를 하나씩 개정안을 보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블로그에서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블로그를 내용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주택자와 소위 부동산 4법을 내놓은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불합리한 종부세 기준 조정을 위해서 부동산 4법을 발의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부주택자의 월세 세액 공제와 전세 소득 공제를 확대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임대차 3법이 이번에 만기 도래한 지 2년이 지났잖아요. 임대차 3법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2020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변 신규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문제는 그분들이 현재 이번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지 2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들이 신규 계약에 준하게 전월세 값이나 월세 값을 주변 시세 수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전월세 값이 난이 심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2018년도에 최초 계약 당시에 뭐 전세를 3억을 살고 있었어요. 2020년도 가을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5%밖에 상향 못하기 때문에 3억 1,500만 원에 재계약을 했어요. 근데 주변 시세는 6억이에요. 이 임차인은 주변 시세보다 3억 싸게 살고 있잖아요, 거의. 근데 그러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 하반기가 되면은 현 세입자한테도 주변 시세에 준해서 6억 원의 전세를 금액을 받으려고 하겠죠. 임차 입장에서는 3억을 올려줘야 되는데 3억 올려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월세 난이 심해질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신규 계약을 하더라도 상승률을 기존 계약 대비해서 5%로 상승을 제한하면은 이 해당 물건에 대한 보유세를 감면해 준다는 정책이라는 거죠. 여당에서도 주장한 바이기 때문에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납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거거든요. 현재 1주택 종부세 기준이 11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주택자 중에서 합산해서 공시가격이 6억에서 11억 사이의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준다는 거죠. 법안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4번이거든요. 4번이 이제 핵심이기도 하고 논란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을 상향하여서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1주택자와 동일하게 맞추게 준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물론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참 웃긴 게 조세 형평성 및 과세 선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1주택자 다주택자 관계없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서. 근데 기존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적폐세력, 다주택자는 적폐세력이라고 해서 설사 1주택자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폐세력으로 간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1주택자 비슷한 수준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프레임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뭐 이건 좋다고 칩시다. 또 하나의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과세 대상 기준이 있고 실제 금액 계산이 있거든요. 공제한 금액이라고 하죠.
공제한 금액하고 과세대상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종부세 과세 표준액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6억짜리 집도 하나 갖고 있고 10억짜리 집도 하나 갖고 있다. 공시가격이. 그럼 합산하면 16억이 되겠죠? 근데 현재 공제금액이 6억이죠? 그 개정안에도 공제금액이 6억이에요. 그러면은 10억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거는. 종합부동산세법은 법이잖아요,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대통령 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만약에 60%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100% 사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60% 했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분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16억 빼기 16억 해서 10억이었죠. 10억에 대한 이제 종부세를 내는 게 아니라 6억에 대한 종부세를 내면 된다는 거죠. 초과액을 6억, 과세표준액이 6억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많이 없애버려요. 조정하는 걸. 그럼 무조건 100%거든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감면해줄 수 없다는 거죠. 대통령님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서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감면해 주신다고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걸 막겠다는 취지인 거죠. 상당히 꼼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또 많이 착각하신 게 뭐냐면 2번 내용이죠.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소장하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자로 되어 있죠. 공동명의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라는 거를 인별로 한다는 거죠. 인별로. 16억짜리 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남편은 공시가격 합산금이 8억이 되겠죠? 딱 2분의 1이니까. 그런데 6억원 초과한 자라는 거죠. 현행보다 나아진 게 없죠. 많은 분이 착각한 게 11억을 초과한 자로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요 공제금액을 11억이라고 착각하신 분이 많아요. 아닙니다. 공제금액은 그대로 6억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신 분도 있어요. 공동명의 22억짜리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부세 안 내도 되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전과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현재. 그리고 수혜자는 결국엔 뭐냐면 다주택 세대 중에서 11억 이하 보유자다. 근데 문제는 11억 이하 보유자까지는 좋은데 11억 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할 경우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제가격이 만약에 주택 하나가 4억 합쳐서 10억이었다. 그러면은 현재는 이 법안에 따르면 안 내도 되겠죠. 일단 기분 좋죠? 기존에는 냈는데 6억원만 초과하면 냈기 때문에 기존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억이었는데 그게 11억 100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해는 가격이 올라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종전처럼 공제금액이 6억이기 때문에 종부세 내야 한다는 거죠. 종부세도 내도 11억을 초과한 금액인 100원에 대한 종부세 내는 게 아니라 11억 100원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5억 100원에 대한 금액을 낸다는 거죠. 심지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통해서 조정해서 받았는데 기존에는. 그래서 60% 조정해주면은 5억이 아니라 5억 100원이 아니라 3억 60원이죠. 3억 60원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3억 60원이 됐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로 못 박았다는 거죠. 아예 못 바꾸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부담이 더 커지겠죠. 이런 꼼수를 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아지는 게 법인 같은 경우에도 혜택이 있죠. 3억원 초과 같은 경우에. 근데 법인도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공제금액은 과세표준액을 선정할 때 공제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다는 거죠. 납세 의무자라는 게 이제 새로 신설했죠. 조항을. 네,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초과. 기존에는 종합부동산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만 돼 있었는데 구체화시켰죠, 개정안은. 11억 초과한 자, 1주택자 같은 경우. 공동명의는 각각 6억원 초과한 자, 2주택 이상은 12억원을 초과한 자, 법인은 3억을 초과한 자. 네, 그래서 이 블로그 분도 12원 초과할 경우 종부세 대부가 대상이라고 하셨고, 공동명의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 같은 거는 기존과 동일하다. 그래서 공동명의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질문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혜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이 법안 자체가 자세히 안 보면은 얼핏 들으면은 기사만 봐서는 감면을 되게 많이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쉽거든요. 그래서 나아지는 사람은 그나마 2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법인 중에서 11억원 이하나 3억원 이하의 보유자라는 거죠.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도 공제금액이 1억원, 1인당 11억원이 아니라 6억이란 얘기죠. 게다가 여기 이 분도 얘기했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정할 수 있어서 대선 당시 낮추기로 공약하셨는데 이 제도를 폐지하면 다주택자들 중에서는 기존보다 오히려 종부세가 더 나오는 분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기사죠. 기존에 윤 대통령님께서 공정시장 가격을 동결 내지 이제 조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부세 가치가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공정시장 가격을 뽑한 금액을 과세 표준을 하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 조정을 통해서 과세 금액을 낮출 수 있었는데 그거를 막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원래 올해 100%를 올리기로 한 거니까 앞으로는 대통령으로 정할 필요 없이 100% 고정하자라고 제도를 폐지해버렸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막아버렸다는 거죠. 과세 표준액에 대한 금액의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고려해서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100% 범위까지 곱한 금액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없애서 그냥 금액으로 한다고 못 박아버렸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라는 게 많은 분들이 착각이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토지에도 부과돼요. 그래서 이런 꼼수를 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발의한 내용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었던 공시가 3억 원, 주택을 6억 원으로 크게 상향시켰다는 거냐 뭐냐면은 공시가 여기 6억 원인 집인데 천에 뭐 100만 원 이렇게 살 수 있겠죠? 월세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았어요.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내가 살고 있는 집이 6억 원 이하인 집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액공제라고 하죠. 세액공제가 이제 10에서 10%, 2%가 뭐냐면은, 세액공제율 10%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은, 내가 월세를 1년간 1000만 원 내고 있다 그러면은, 100만 원만큼은 세액공제를 받는 거죠. 세액공제가 뭐냐면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공제받는 이유를도 상향시켜 주겠다 했던 겁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 늘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착한 임대인 보유법의 감면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임대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법이 시행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차법 3법의 임대료 5% 상승 제한 규정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쓴 경우에는 집주인이 5%밖에 못 올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변 시세대로 가격을 크게 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집주인들이.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신규 계약 시에도 상승률 5% 정하는 이제 착한 임대인 제도라고 해가지고 해당 물건에 대한 보유세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의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발의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집주인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내가 계약갱신 청구를 쓰는 바람에 주변 시세보다 막 3억 원을 싸게 전세를 주고 있었다. 주변 시세는 6억인데 나는 3억 원에 전세를 주고 있었다. 이러면은 종부세 감면받는 혜택보다 전세값을 3억 원 올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3억 원을 받아서 딴 데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출 갚을 수도 있고 단순히 대출 상환하더라도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고가주택일수록 당연히 주변 시세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집하고의 가격 차이가 클 거란 말이에요. 클 거기 때문에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값을 크게 올려받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 이렇게 얘기했죠. 계산기 두드려보고 더 이득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지만은 시세 차이가 몇억 띠씩 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감면 안 받고 시세대가 올려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여기 블로그에서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고요. 네. 이 블로그 주인님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마음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 정말 이게 너무 꼼수가 심해요. 지금. 이게 완전 꼼수죠, 꼼수. 이걸 과연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공동명의 주택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착각을 하더라고요. 22억 원까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희망이 차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하나 설명했어요. 똑같다고. 부부공명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아진 게 1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부부공명이라도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조금 나아졌죠. 나아진 11억 이하인 경우에 부부공명을 5억짜리 집 한 채, 6억짜리 집 한 채도 두 채를 갖고 있어요. 이 두 채를 다 부부 공명을 했어요. 50대 50%. 그러면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겠죠. 그런 분들은 혜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대출하고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영상을 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굿모닝 부동산이었습니다.